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특검이 밝힌 내용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여 차례나 통화를 했다. 그 차명 전화기가 청와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특검의 주장이었지만 특검이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행정소송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은 각하였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압수수색과는 별개로 대통령은 왜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몰래 통화를 했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한 고영태 녹취록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는데 이 말은 과연 맞았던 걸까요? 그리고 고영태 녹취록은 탄핵 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자, 매주 목요일에는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두 전문가와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아웃. 네, 정치 길게 토크아웃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희대 노동일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하대 박상병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명 휴대전화 논란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570여 차례나 통화를 했다. 차명폰으로요. 특검은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애초에 특검은 행정소송의 당사자로서 특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봤을까요? 먼저 우리 노동일 교수님. 네, 저는 이것이 이런 이른바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원고 적격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왜냐하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법원에. 예. 근데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서 이제 권리가 침해된 국민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 말만 들어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것이 과연 적극적인 그 처분이냐. 우선 이 법원도 그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예. 소극적인 거절일 뿐이지 적극적인 처분이 아니다 그러고 또 특검은 국민이 아니잖아요. 어떤 침해될 권리가 있는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 봤을 때도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원고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여서 특검이 주장한 법리가 옳으냐 그러냐는 전혀 따지지도 않고요. 일단 특검 자체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문전박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각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이것은 심사할 대상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발전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아하. 그죠? 발전적으로 해석이 되지. 그렇지 않고 기존 관례대로 기존 해석대로만 반복돼 버리면은 세상은 사회는 발전되는데 법률만 구닥다리 잣대만 가지고 매번 똑같은 판결만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기존의 중앙선관위와 관련돼 있던 판례도 그렇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봐라. 중요한 차명폰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통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찾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호소를 했습니다만은 방금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심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항고 소송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원칙을 그대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쉽습니다만은 예. 뭐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법 개정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왜? 청와대도요. 치외법권 지역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청와대에서 중요한 국가 기밀 또는 공무상 기밀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 열어줘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도 치의법권적이 아닌 건 분명하고요. 원론적으로. 아까도 이제 박상명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건 이제 분명합니다. 첫 번째 청와대가 치의법권적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예를 들자면 특검에서 물리적 충돌을 불사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자면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 거부한다 그러면 뭐 집달관들이라든지 집행관들이라든지 경찰 동원해서 그 사람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그런 물리적 충돌을 감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치의법권적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건 법관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관들이 하는 건 어떤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일정한 법의 테두리가 있는데 그것까지 넘어서 필요에 따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 교수님 말씀은 일단은 원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법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 또 박 교수님 말씀은 정치학적으로 볼 때는 법이 좀 유연하게 전체적으로 좀 넓게 해석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개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예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 교수님 그리고 어떻게 아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면 됩니다. 아직 예. 지금 그 영장 기간이 남아 있죠. 예. 아마 28일까지 그 영장 유효 기간이 남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시도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청와대 경호실에서 못 들어간다고 막는데 그럼 경찰이나 이런 다른 공권력 기관을 동원해서 그다음에 제치고 체포하고 예. 들어가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검찰도 그렇게 했죠. 이제 대치하다가 임의 제출로. 청와대에서 이제 그 검찰에 어떤 그 증거가 필요하냐. 예. 그래서 그 정보를 적시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제출하는 걸로 그래서 임의 제출로 증거를 받는 걸로 했는데 아까 이제 딱 예를 든 게 바로 이제 차명폰 아니겠습니까? 예. 차명폰 내놔라 이렇게 이제 그 특검에서 그걸 목록을 했어도 없는데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들어가서 그렇죠.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임의 제출이란 건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뭐 지금 이제 그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고 시간상 또 이제 임의 제출이라는 방법도 있긴 한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의문은 남는 거죠. 아직 압수수색 기간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까지. 예. 남아 있지만은 이제 예. 법원에서 뭐 안 된다고 얘기했는 거를 다시 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이제 저는 법 해석의 문제가 법이 실질적으로 재판관이 기존에 있는 법 조문대로만 판결하는 거 아닙니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에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법관. 예. 판사도 마찬가지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똑같은 팩트를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없는 상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법 해석학은 법률의 규정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예.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건 뛰어넘어서 네 마음대로 창조적으로 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만약에 재판부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해야 됩니다. 예. 왜? 왜냐하면 특별검사가 특정 지역을 이미 선정을 했어요. 예. 이제 A, B, C, D 지역은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 봐보세요. 지금 청와대 계속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 법관들도 그냥 눈 감을 겁니까? 우리는 법관이라서 우리 그런 거 몰라요. 그건 아니죠. 그럼 법관이 이 시대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관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그러면?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 참명폰 얘기도 박 대통령과 최순실 얘기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놓고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기밀입니까? 이게 공익의 공무상 비밀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청와대에서 한다고 얘기하면은 그 상식에 맞추는 것이 법 아닙니까? 법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 그 논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니 그러면은 우리는 선언한 겁니다. 청와대는 치외법권적이다. 방법이 없는 거구나. 이게 뭐 노 교수님도 그랬고 뭐 치외 법권 지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이
역대 다 불발됐잖아요. 성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왜 이럴까요? 시도하지도 못했어요. 시도도 못하고 들어가면은 저 구석에서 껍데기 잘 파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청와대 집중주의고요. 예. 청와대 안에도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히 청와대가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어허. 방금 또 노 교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참여표가 내 나라 안 내놓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놓고 안 내놓고보다 들어가가지고 내 나라라고 말도 못 해왔어요. 예.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죠.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는 솔직히 행정법원에 조금 기대를 해봤습니다. 예. 설사 시간이 지나가지고 특별검사가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2월 28일까지가 시한이니까 좀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했는데 역시 재판부도 우리 노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군요. 아니 근데 잠깐 이거 주제와 조금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국민 정서에 맞다고 해서 법관이 그 어떤 법의 그 해석 범위를 뛰어넘어서 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 이번에 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지명했죠. 예, 고스워치 대법관이라고 해서 닐 고스워치인데 제가 투락 연설을 좀 봤는데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저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acutely aware of my imperfec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내 자신의 불완전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일단 지명이 받는다면 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그 법을 뛰어넘어서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예. 이제 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늘 그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법관은 법을 창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냐 늘 논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관은 그렇게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역할을 해야지 불완전하다 지금 그런 방법이 없다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생각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잖아요. 그걸 그 검사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거부를 했다. 그런데 예. 방법이 없다. 물리적 충돌밖에는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절차 내에서 형사소송이잖아요. 그거는 그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좀 입법의 불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정법원은 그런데 관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법에. 그러니까 그걸 안 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데 뭐 안 했다든가 이렇게 좀 지나치게 뭐 엄격한 해석을 했다든가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행정법원이 제일 속편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 가부 내리기 부담스러운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예. 생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예. 기존의 판례. 이거는 뭐냐면 형사소송법에는 개인이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행정소송법입니다. 국가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우리 판례에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받아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또 예외적인 그러니까 케이스고요. 논리적으로 가능한 건 이것이야말로 예외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것을 창조적으로 법을 만들라가 아니라 창조적으로 법을 해석하면서 그 창조성이 국민의 민심에 기반하고 또 시대의 정신에 맞다고 얘기하면 할 수가 있을 텐데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예. 결국은 행정법원이 가장 속편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이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법원의 오늘 각하 결정을 두고서도 두 분 의견이 좀 갈렸네요. 자, 차명폰 얘기 좀 해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에 뭐 범죄에 악용되는 차명폰, 이른바 대포폰 근절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아유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 차명폰 사용했다고 드러났잖아요. 이거 뭘 얘기를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이게 뭐 요즘 왜 차명폰이라고 해죠.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대포폰 이렇게. 그게 더 익숙하죠. 사실. 그래서 예,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 그건 차명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된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박근혜 또 최순실 이름으로 개설된 휴대전화가 아니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거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잠깐 들으니까 이게 박 대통령께서 사용한 폰은 윤 전 행정관인가요? 예. 그 윤 전 행정관 이름으로 개설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윤 전 이름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한 거예요. 뭐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건 그 그렇죠. 자체가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이고 정말 어떤 법치주의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에서 이런
휴대전화가 여러 대를 좀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정성 비서관도 그렇고 여러 대 모든 사람들이 차명전화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들은 무슨 뭐 감청이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얘기를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비화폰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 고위공직자들은 감청이라든지 녹음이 안 되는 그런 비화 장치가 된 그런 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자기들이 이런 차명전화 사용을 일반화했다는 것은 바로 국정을 운영한 게 아니고 그 국정에 어떤 개인이 끼어드는 그런 것이 일반화됐다는 걸 바로 상징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박 교수님, 노 교수님 둘 다 의견이 일치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아니 우리 사회에서 예. 차명폰으로 전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범죄 집단 빼고. 없을 것 거의 같은데요. 없습니다. 처벌도 강하죠. 그럼요. 처벌도 있고요. 또 처벌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해서 걸리더라도 예.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에 좀 관대하게 대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박근혜 예. 정부 들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다 얘기했습니다. 대포 통장, 대포 차, 대포 폰. 그게 박대통령이 밝힌 대목입니다.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 대포폰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이걸 개설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개설하기도. 그런데 수백 차례를 갖다가 상대방이 똑같은 대포폰으로 통화를 한다. 범죄 집단 빼고는 이런 경우가 없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청와대가 이 통화로 국정농단에 주범하고 대통령께서 주고받았다? 이거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왜 했을까요? 이렇게. 답은 뻔한 거죠. 예. 어떤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떤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또 통화를 했던 내역도 최근까지 570회 또 9월부터 10월까지는 하루에 두세 번 꼴로 통화를 했다. 그것도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귀국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때도 그랬다는 결과가 그렇죠. 있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어떻게 이 사건을 프레임화 시켜가지고 증거를 인멸할 것인가 또는 말을 맞출 것인가 전략을 짤 것인가를 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차마 공식적인 전화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아무도 모르겠지 우리 둘만 아니까 해서 차명폰으로 전화한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예.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눴겠지만 특히 뭐 그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그 시점에서도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고요. 차명폰 관련해서 그래서 뭐 청와대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차명폰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청와대에 차명폰이 더 있을까요? 저기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수십 대라잖아. 수십 대. 수십 대.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수십 대. 예. 심지어 거기다가 무슨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 차명폰은 대통령 거. 누구용. 그렇습니다. 이 차명폰은 뭐 고식 거. 이거는 뭐 누구 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고. 예. 물론 박 대통령이 뭐 많겠습니까? 많아봐야 한두 개겠죠. 그런데 정호성 같은 경우도 몇 개 갖고 있을 것이고 주변 핵심 인사들은 대부분 다 차명폰으로 다 했어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은 수십 년대 넣어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국정의 핵심부에서 청와대 실세 중의 실세들은 겉으로는 국민들에게는 대포 통장, 대포폰, 대포차 건전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대포폰으로 통화를 한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어보면 아무리 서원으로 해석을 해도 뭔가 감춰야 할 게 있었다는 그런 추론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뭐 대차명 전화를 사용한 그런 이제 계기가 보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최순실 씨가 독일로 이제 도피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되었고 또 한 가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헌론을 제기하기 전에 또 같이 통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그 국회에 나와 있어서 개헌론을 제기할 때 그 전까지는 바로 그 개헌을 반대했었던 분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개헌을 제기한 것이 왜 그럴까 의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황상 결국 이런 최순실 사건의 게이트에 여론의 물꼬를 돌리기 위해서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결국 그게 최순실의 뭐 어떻게 말하면 지시 내지는 최순실의 조력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것도 제기하신 거다. 아무런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은 결국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걸 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예.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사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랬죠. 예.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뭔가 딱딱딱 들어맞고 뭔가 누가 이번에 들어오고 누구는 나가고 또 누가 출소하고 출소하지 않고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최순실 씨가 갑자기 모 신문과 인터뷰가 난 다음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지?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다. 네, 그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명폰으로 그런 계획을 다 세웠고 개헌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꺼낸 그 같은 날 오후에 태블릿 PC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대국민 사과까지 이어졌는데 관련된 얘기는 잠시 뒤 4부에서 이어가죠. 지금까지 경희대 노동일 교수, 인하대 박상빈 교수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